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야, 이것도 어디까지 올라가나 싶은데요. 삼성전자 목표주가 27만원 등장. 대신증권은 적극적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한 30%더 오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좋았고 우리나라 이제 관련 ETF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으나,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 플러스 그리고 이란에서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타나면서 재미없는 증시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전쟁이라는 게 쉽게 나는 것도 아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자고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내일 공모주 잊지 마세요. 자,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또 공모주 한번 해보면서 버텨봐야겠죠. 일단 오늘까지는 K뱅크 청약이 있었고요. 아마도 기론들 반반이실 것 같습니다. 청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 LG CNS 생각나, 나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저도 또 청약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청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팀과 엑스비스. S팀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엑스비스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을 하는데, 둘 다 데이터가 정말 괜찮죠. 시가총액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정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개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받기만 한다면 치킨값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내일 청약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어떤 영향이? 주말 사이에 관세 이야기가 많았죠. 법원은 위법이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다 예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제2단계를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보자면은 일단 우려는 남아있지만 결국 과거랑 비슷할 것이다. 큰 영향 없을 것.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건 바로 현대차, 자동차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는 과거랑 달리 피지컬 AI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현대차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축 반도체는 관세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한다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가 달라졌어요. 2주 전이었습니다. LG전자가 이제는 가전기업이 아니라 로봇기업이 된다라고 하면서 겉토양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그때 살걸 이러한 단어가 바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오른 이유가 뭔가? 로봇주로서의 체질 개선 기대감, 이유가 동일하죠. 재평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뭔가 현대차의 리레이팅, 자동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주다라는 얘기가 나타난 것처럼 LG전자도 단순 가전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도 팝니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도 달라졌어요. 음식료도 좀 갈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이는 삼양식품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며 바닥에서 되돌리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삼양식품 급등한 이유가 뭔가?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하다 이러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왔다고 하네요. 과연 삼양식품 다시 또 전 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이제는 성장주다. 작년에 화려하게 증시에 대비했던 달바글로벌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 쇼크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주가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또다시 등장. 마케팅 투자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비 72% 증가, 영업이익은 87% 성장으로 이거는 무조건 성장주입니다 라는 인증 마크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으며 올해는 오프라인 입점 확대로 실적 가시성이 높다. 그래서 신한, KB, 메리츠증권 등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다고 하니까 화장품주 관심이 있다면 달바글로벌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얘기는 그냥 기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일도 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SNS 세계에서는 동남아 누리꾼들이 한국 불매 이야기를 살짝 꺼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발단은 솔직히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데이식스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밴드 그룹이죠. 우리나라 밴드 그룹이 거기서 공연을 했고 한 한국 팬이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 공연을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공연장에서 이제 뭐 작은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왼쪽에 보이는 이런 대포 카메라 있죠. 그걸 들고 찍는 거는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한국 팬이 그걸로 찍었다고 하고 그 제재를 당하는 모습이 SNS를 타고 넘어가면서 동남아 누리꾼들의 폭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매너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하지만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이돌판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정도인가 뭐 나라끼리 싸울 정도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 온라인 전쟁이 조금 커져가고 있다고 하고 외신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보통 분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누리꾼 등이 한국인인 척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동남아랑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뭐 불매운동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타나고는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NS는 좀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게 진짜 산업에도 문제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커질 때 그런 소식이 나타나면 그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ETF 상매경. 개인 투자자는 슬금슬금 코스닥 ETF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관련 ETF만 6조 가까이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민에는 코스피 5천도 달성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다 하다가 코스피 못하고 은행주 못하고 증권주 못하고 삼성전자 못하고 다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늦지 않겠다 이러한 심리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3월 되면은 정부의 코스닥 정책 기대감도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코스피랑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 길에서는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미는 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콧이 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분들이 많았죠. 과연 앞으로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지 둘 다 쭉쭉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양 사실상 상패 수순. 금양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유상증자 납입일이 7차례나 연기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상 상패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19만 4천원까지 올라갔던 금양 지금은 9,900원에서 1년째 거래 정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MLCC가 좋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MLCC 이야기를 한번 쓱 봤었는데요. 야, 그때 살걸. 요즘 증시가 좋으니까 그냥 장대 양봉 나올 때 사는 게 정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무라타에서 MLCC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부터 MLCC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 참고로 MLCC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온 이유가 뭔가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MLCC는 고용량, 고적층의 MLCC가 필요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46만원의 리포트를 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자면은 참고로 2018년에 MLCC가 슈퍼사이클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삼성전기 MLCC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42%까지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면은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1.7%였다 보니까 이거 업사이드가 좀 큰 거 아닌가? 앞으로 삼성전기에 돈 쓸어 담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전기의 실적, 특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PC와 중저가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LCC 전체적으로 호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AI 서버, 전력 인프라용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비슷하게는 클 것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자, MLCC가 뭔지 기억나시죠? 도로에 있는 방지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가 슬슬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이달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번 달에는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업일수를 고려해서 보면 일평균 수출액은 무려 47%나 급증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수출을 만든 게 누구냐?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액이 134%나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34.7%로 삼성과 닉스가 왜 오르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야, 이것도 어디까지 올라가나 싶은데요. 삼성전자 목표주가 27만원 등장. 대신증권은 적극적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한 30% 더 오르니까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또 높아져서 이제는 200조 원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12월쯤에 그때 공부했을 때 삼성전자 예상 실적 100조를 넘기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2달 만에 200조 이야기까지 나오는군요. 그리고 앞으로 25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 이후에 삼전 닉스 실적 추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전망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때가 되면은 삼전과 닉스가 또다시 급등해서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를 확인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5일을 잘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시총일이 삼전이 앞으로 30%나 더 오르면은 코스피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노무라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7,500에서 8,000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반도체 때문에 증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물론 반도체만 꼽았냐? 그건 아닙니다. 반도체 외에도 전력 설비, 원자력, ESS, 방산, 바이오 콘텐츠 이러한 섹터도 유망한 업종으로 꼽았다고 하니까 혹시나 나 반도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골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 좀 애매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걸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우려감이 시장의 긴장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26일 회담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도 꺼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개월 내 이란 정권 축출을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흥구석유 등 이러한 기업이 급등하고 증시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오늘까지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상징인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단순히 증시를 떠나서 전쟁이라는 거는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26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란과의 회담이 있는 날이 26일입니다. 그 전에 공격을 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6일에 하나 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 우크라 그리고 미국의 3자 회담이 제네바에서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내일이면 전쟁이란 지 4년이 되는 날인데 혹시나 한 번에 딱딱 해결이 될지 그 안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뭔가 자기가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건설을 봐야 되는 이유. 현대건설이 원전주로 재평가 받으면서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아직 배고프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원전 르네상스속 공급자 우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원전 발주할 건데 그 중심에 현대건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현대건설이냐? 당연히 원전이라는 거는 절대 대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여러 번 잘 지어보고 많이 지어본 경험이 있는 우방국 기업, 그게 바로 한국이고 그게 바로 또 현대건설이라고 합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20개의 한국 대형 원전을 건설한 바 있고 4개의 해외 원전 완공을 한 적이 있으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7만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홍보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